하는 소리. 아, 그 소리, 그 예, 소리. 예,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수입차들은 지금 뭐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막 정신없죠. 막상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막상 오니까. 막상 이제 이거 고쳐내고 저거 고쳐내고. 안녕하십니까, 유승입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 어디죠? 여기 방화동. 방화동. 네. 방화동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딱 마침 오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나. 그럼 촬영만 하려고 그러면 비가 쏟아져요. 그렇죠. 원래 그게. 항상 뭐- 촬영만 하면 항상 비가 와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어쩔 수 없이 뒤에 배경을 또 차로 못 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당동에 살고 있는 사종은 제 차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촬영 일을 하고 있어요. 영상 촬영 쪽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제 차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자주 이제 영상을 자주 챙겨보다 보니까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 거는 네. 폭스바겐 제타를 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몇 년식이죠? 그게 2012년식이에요. 2012년식에 네. 키로수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 11만 5천 정도 됐어요. 11만 5천. 그러면 저 차를 처음에 신차로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타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중고를 샀습니다. 네. 뭐 중고를 사면 안 된다, 뭐 사면 단점 이런 거. 네.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뭐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은 중고차는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도에 몇 킬로 정도에 구입했죠? 그게 제가 8만 대에 제가 거기 산 게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렇게 오래 타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고장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데 네. 타시면서 뭐 고장 같은 거 난거나 그런 거 있나요? 장고장이라든지 스트레스 받고 계신 거? 일단 사실 그게 걱정이 돼서 저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그 체크를 많이 했어요. 일단 인생을 살 때. 네. 장고장,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수입차가 좀 수리 비용이라든지 특히 장고장이 이게 은근히 이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체크를 하고 그렇게 샀는데 사실 지금 장고장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일단은 문. 예, 문. 사실 수입차라고 해서 되게 깔끔할 줄 알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제 그 문 이제 이렇게 잠궈주는 도어 액추레이터 나요 그게. 네, 그거죠. 예, 그게 조수석 앞뒤로 네. 이게 계속 딸깍딸깍 소리 나길래 뭔가 했더니 그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 알고 보니까 제 차에 고질병이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일을 하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 때문에 차를 샀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걸 고칠 시간이 없어요. 되게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고장이 그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은 제일 큰 건 일단 하체소. 특히나 이제 뭐 혼자 타서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네. 약간 경사가 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거운 짐이나 사람이 많이 탔을 경우에 이제 핸들을 꺾으면은 끼리릭 소리가 나요. 이게 소리가 나오고 이게 뭐 살짝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희 지금 매미 소리처럼 네. 엄청 그러니까 차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의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소리가 네. 살짝 딱 밟으면은 이게 차가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소리가 툭툭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패드를 다 교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천천히 가면은 꾹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끓는 소리. 저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어쩔 수가 없어요.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 브레이크 패드가 제 차도 소리가 많이 나요. 특히나 또 열이 받았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좀 소음이 많이 납니다. 저거는 정품도 아마 소리가 좀 날 거예요. 즐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브레이크 소음이 좀 저감되는 패드들이 또 싸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알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근히 이게 아무래도 좀 수입차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막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션을 라든지 뭐 엔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제가 예전 차가 TG를 끌었었거든요. 그랜저 TG 예. 2.7? 2.7이요. 2.0 휘발유야? 휘발유가 네네. 2.7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편한 거는 마음이 편한 거는 사실 TG예요. 운행하시면서도 TG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또 디젤이잖아요, 제 차가. 네. 근데 그거는 휘발유다 보니까
이제 안에 이제 뭐 이제 흡기 쪽 이제 뭐 클리닝 그렇게 신경은 안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제타 같은 경우 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장고장이 하나 생기니까 네. 다음에 뭐가 있을까? 차가 뭐가 나올까? 한꺼번에 그거를 해야겠다, 수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봐도 TG 때는 왜 편했냐면은 그때 제가 미션을 바꿀 때 금액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찾고 이제 가장 이제 저렴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미션오일이랑 타이밍 벨트랑 이제 동시에 갈았었거든요. 저 차 타이밍 벨트도 교환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 차는 안 했어요. PG. 네, PG 때는 사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미션오일 그때 제가 12만 원인가 15만 원 주고 네. 타이밍 벨트가 47만 원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 해봐야 뭐 안에 나가봐야 70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차는 금액이 너무 이게 장고장 때문에 일단은 장고장 나는 건 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 나가는 뭐 메이저 쪽에 이제 촬영 감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이너 쪽이다 보니까 뭐 월 수익이 저거를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그 신차값 혹은 저 중고차 값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되게 공감을 했던 거예요. 이제 또 슬슬 이제 되게 그 부담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지금 슬슬 이제 또 이제 엔진 쪽에 이제 많이 좀 떨리는 듯한 네. 타사가 와요, 이제. 그게 뭐 엔진을 저걸 해주는 고정시켜주는 거 뭐라 그랬어, 그거를. 엔진을 고정시켜 예, 주는 딱 거. 그 마운트? 예, 마운트. 예, 엔진 마운트. 예, 그쪽도 슬슬 이제 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네. 슬슬 오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장고장들이. 되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인젝터 쪽하고 네. 그 흡기 매니폴더라고 그러죠? 네. 그쪽에 문제가 생각보다 적어요. 아, 네. 참 다행이네. 네. 저 차는 특별히 그쪽으로는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수엘 밸브도 아마 제가 연식을 봐야 되겠지만 네. 수엘 밸브도 없는 타입이라서 네. 흡기 매니폴드 쪽에 네네네. 간섭되는 게 없다 보니까 카본 누적도 좀 적어요. 근데 저 차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고질병들이 이제 미션, 미션. DSG 미션하고 EGR이라고 해서 이게 은근히 고장이 나는데 EGR 작업 공간이 정말 없어요. 뒤에 보면은 DPF 혹시 네. 내리는 영상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DPF 안에 있습니다. 엔진하고 DPF 안에.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거는 DPF 내리고 네. 꺼내면 쉬운데 네. 그렇게 DPF 내리고도 있지 않더라도 꺼낼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작업 공간이 많이 어려워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차피 그런 장고장 같은 것들이야. 네. 뭐 어느 차들이고 그런 건 조금씩 있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돈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네. 좀 전에 이제 미션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미션도 지금 그 미션 쪽도 뭐 이제 변속이 바뀔 때 네. 아마 올라갈 때일 거예요. 네. 그때 약간 그득 하는 소리. 아, 그 소리. 예, 예,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시작이에요? 네. 그러다가 그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빨리 고치는 게 나아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아. 제가 진단을 해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네.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네. 보통 문제가 있는 게 DSC 미션 안에 네. 엔진하고 사이에 있는 플라이 힐이라고 하는 네. 그 스타트 모터도 네, 네. 시동을 걸 때 돌려주고 네, 네, 네. 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소음이 유격이 생겨서 소음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보통 10만 킬로 전후로 증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딱 전형적인 딱 가는 그 증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고 운행하는데 불편을 못 느끼신다면은 어느 정도 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작업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불편하진 않아요. 심리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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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끔씩 그게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 그게 가장 커요. 그래도 저게 언제 잘못되거나 그런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아, 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이에서 드라이브 놓고 엔단을 놓고 이렇게 빠르게 해보면 타박 뭐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아, 네. 네, 그 소리입니다. 변속될 때 나는 그 유격 소리. 제 나름대로 아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오니까. 근데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저 정도 급에 나오는 엔트리 폭스바겐 차들이 전형적으로 대부분 실내 잡소리 없나요? 소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이렇게 선글라스 넣는 맞아요. 보관함 그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네, 그게 선글라스 넣었는데 이 차들이 실내 잡소리가 유명합니다. 여기저기서 다닥다닥다닥. 이 실내 잡소리가 사실은 국산 차들이 많이 나고 네. 수입 차들이 안 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TG 타고 다닐 때도
사실 그런 게 진짜 없었고, 그때는 그게 2007년식이었는데, 그걸 제가 2016년도까지 샀었거든요. 네.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수입차라고 해서 절대 진짜 단단하게 장고장 없이 뭐 오래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고장 나는 거는 사실 국산차나 수입차나 매 한 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또 비싸다는 거, 수리비가.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독삼사 같은 경우는 네. 뭐 요즘에 흔히 애프터마켓 시장이 좀 네, 활성화가 네, 많이 돼서 네, 네. 이 플라이휠 같은 경우도 단가도 많이 저렴해졌고 근데 독삼사 말고 좀 많이 안 팔린 수입차들 있죠? 네네. 이거 미쳐버립니다. 아, 시트베인이나 뭐, 네. 잘 보이기 힘든 그런 네, 차들. 네. 그런 차들은 애프터마켓 시장도 잘 활성화돼 있지 않을 뿐더러 부품 가격도 비싸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고차를 정말로 수입차로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독삼사를 추천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나마 나중에 그나마 팔기도 조금 수월하고. 네. 사실 저게 진짜 나중에 사실 이제 이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면은 관리 잘하고 하면은 제 가격을 받는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네. 진짜 안 해요. 왜냐면 뭐 좋은 거에 대한 약간 값어치, 가치 이런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어가. 사실 그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이제 사실 지금 다음에 뭐가 고장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네. 뭐 하차감? 사실 뭐 제타가 뭐 하차감 있을 만한 그거는 진짜 없는 차고 진짜 편해서 산 거거든요. 왜냐면 그 가격도 사실 금액대는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그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중고로 저거를 세금 빼고 차값만 1,200 정도 샀었고. 싸게 사긴 사셨네요. 대신에 이제 그때 뭐 당연히 키로수라든지 뭐 연식, 그 다음에 일단은 차 색깔은 회색이라는 거. 중고차에서는 좀 인기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뒷타이어 쪽이 마모가 다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원래 1220이었는데 타이어 간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200에 이제 거래를 했었어요. 1200에 구입을 하셨고 한 3, 4년 타셨다 그랬나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타고 난 지금의 중고차를 팔 때 가격 700에서 한 1200만 원 사이 정도? 그럼 만약에 상사에다 넘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진짜로 뭐 5, 600 밖에는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네요. 이게 감가상각이 커요. 전부 다 소모품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차들은 사실 신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여유가 있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장이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연식이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고쳐야 될 일밖에 안 남니다. 맞아요. 근데 국산차들은 고치면서 탄다고 해도 탈 수가 있는데 수입차들은 지금 뭐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막 정신없죠.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건 감안을 했어요. 네. 뭐 분명히 이게 중고차 연식도 뭐 그렇게 최근 거도 아니고 뭐 키로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는데 막상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상 오니까 막상 이제 이거 고쳐내고 저거 고쳐내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은 요즘에 또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또 바쁘고 시간 내려면 주말밖에 없을 텐데 수리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그때 문을 닫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월차나 연차를 빼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제 업무들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특히나 이제 회사원들은 이제 또 이제 자기 병원도 가봐야 되고 또 이제 못 봤던 볼일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정신없다 보면은 또 차를 맡겨놓으면 또 몇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되게 그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수리를 하려면. 자, 자리를 한번 옮겨봤고요. 비가 막 그쳐서. 근데 비가 그치니까 굉장히 습하네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 타이밍 벨트 교환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세요? 12만 찍으면 좋거든요. 12만 정도? 네. 12만 정도 됐을 때 타이밍 벨트를 교환을 하신다면은 제가 어차피 같이 하겠지만 거의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얘기 안 하면은 또 안 하는 업소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의 얘기를 드리면 워터펌프 반드시 같이 교환하셔야 돼요. 네네, 풀세트로. 네. 이 차 같은 경우에 워터펌프에서 누수가 좀 제법 있는 편이에요. 워터펌프에서 부동액 누수가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겨울철이라든지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겨울철이라든지 이랬을 때 수온 게이지를 보면 적정 온도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떨어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썸머스탯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네. 겨울에 네. 주행을 하면 원래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게이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거의 이제 보통 이제 이 차가 이제 90도에서 95도 이제 안팎을 왔다 갔다. 네, 계기판 상에서. 예. 네. 추운 날, 정말 추운 날에 네.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비정상인가 해가지고 고장난 건가 생각을 했는데 고장인 건가요? 얼마나 떨어져요? 가만히 있을 때. 한 5분 정도 있으면은 한 칸에서 많이 떨어지면 절반 아니면 3분의 1 정도? 가만히 그냥 정차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네, 조금은 떨어지는데 이게 한 칸 뭐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일단 진단이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규정 속도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평지에서 네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반드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직 다행히 아직 그 정도까지는 다행히. 그 정도면은 네. 이 차의 고질병은 다 피해 가신 거예요. 그런 이제 도어 캐치라든지 요 액추에이터 이런 거는 사소한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만 아니면 고질병은 다 피해 가신 거예요. 다행히 2부 예고. 깜짝 놀랐더니 1200km 나오더라고요. 편집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거 뭐야? 하면서 안 나와. 아, 힘 좀 내자! 하면서 장비를 암만 다 넣어도 비싼가? 어떻게 보면 DSG 미션이라는 거는 진짜 그걸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본인이. 아